안녕하십니까. 한국 MDRT 협회 DBP로 봉사하고 있는 차주원 FC라고 합니다. 이번 2021년 한국 MDRT 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부방에 강사로 섭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섭외했던 이유가 최초로 일도 잘 못하다 갑자기 MDRT의 TOT가 달성했기 때문에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막 초주행하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기준이 낮아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청을 하셨으니 제가 평소 해왔던 것들 그리고 조금 정리했던 것들 생각들을 어,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 돌릴 때 얼굴이 잠깐 안 나오더라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수 있는 주제는 TOT의 꿈은 수많은 자극으로 이루어진다는 말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뭐 자극이라는 거는 뭐 긍정적인 자극도 있고 부정적인 자극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자극들을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MDRT에서 COT에서 TOT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제가 막 여기서 뭐 종신보험을 어떻게 팔고 뭐 법인을 어떻게 개혁 이런 것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면 차라리 그걸 스텝 밟아가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이 시간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15분에서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될 건데 잠시 에센스 좀 잠깐 꺼주시고요. 뭐 이 화면 보시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어떻게 해서 일을 했구나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DRT 동료 여러분 사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사실 눈도 좀 마주치고 웃으면서 농담도 좀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동과 마감을 하고 있는 차주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렌지라이프의 로얄라이너 멤버로 일을 하고 있고 11년 연속 MDRT 다행히 움직이고 있고요. 6년 연속 COT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 중에 하나가 좀 나눠봤더니 사실 MDRT 달성을 위한 최소의 숫자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활동량과 시각적인 자극, 그리고 숫자적인 자극과 셀프적인 자극, 그리고 시간이 좀 나오면 이것들을 어떤 꿈과 현실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 꿈들을 현실을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달성하셔서 이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얼마의 소득이 필요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NDRT. 산수가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요. 뭐 어떤 자격들이 진짜 필요할지를 한번 저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MDRT를 이번에 이제 올해 기준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실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MDRT가 6,892만 6,890 만약에 6천만 89만 2,300원이네요. 거기다가 저희가 뭐 공제할 거 빼고 하면 기준 금액의 한 30%를 합산해다 보면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7,900 정도 더하기네요, 저게. 그래서 7,915만 9,990원 정도를 하면 아마도 2021년도 MDRT가 되지 않을까, 뭐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MDRT를 계속 매월로 나눠봤더니 659만 6천 원 정도의 소득을 내시면 충분히 MDRT를 달성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OT를 하려면 매월 한 19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하시면 아마 충분히 COT를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TOT는 뭐 어차피 6배잖아요. 매월 한 3,950만 원 정도를 하시게 되면 TOT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계산하는 거죠. 쉽네요. 그죠?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사실은 MDRT는 저는 좀 활동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민은 하죠. 당연히 이루어질까? 진짜 이 활동량만도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기초적으로 저는 이 베이스가 이런 자극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얼마나 움직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처음 저는 입사할 때부터 사실은 좀 차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편인데 이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건 영업은 진짜 뛴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아주 정직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원체 좋아했는데 차를 처음차부터 지금 뭐 5번째 차까지 바뀌었지만 그 차들을 봤을 때 또 한 번 저도 이 차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차를 또 느끼는 부분이 하나예요. 스틱 타고 다녔어요. 아반떼 스틱으로 한 8개월 타고 다니고 저 차가 너무 힘든데 차를 또 그 다음 단계 바꾸고 이 차는 바람 소리도 안 나는 너무 좋은 그랜저였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 2년 또 타고 다시 또 차량을 바꿨던 게 제네시스.
네 번째 차량이 이제 BMW GT의 디젤 차량으로 바꿨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키로수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차도 실제 카운팅은 좀 더 된 것 같은데 일단 5, 6만 정도는 뛰었던 것 같고요. 2호 차도 한 11만을 뛰었고 3호 차도 11만. 저 차도 26만을 타고 지금 한 2달 전에 이제 제가 저 친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시긴 하더라고요. 저런 활동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설계사들 미를 잘 안 믿길래 일부러 키로수를 다 찍어놨어요. 18년, 19년도 찍었던 21만 찍었던 거, 21만 누가 중고차 산 거 아니냐 물어보시길래 처음에 저희가 길들이기 할 때 왜 2,000km, 뭐 10,000km 거 찍은 것도 다 일부러 찍어놨어요. 제 차예요. 제가 처음부터 길들여서 왔던 차들이었고 저렇게 뛰다 보니까 그만큼 고객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고객도 통화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뭐 지하철을 뭐 몇십만 원씩 끊는 분도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활동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과연 그럼 이 활동만으로 우리가 이 그런 꿈들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건 시각적인 자극이에요. 두 번째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극은 처음에 아이고 컨벤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매번 모든 회사가 행사를 하시잖아요. 저도 2008년 입사라서 뭐 대상은 안 됐는데 2009년에 행사할 때 가서 참석했는데 왜 저희 이제 저를 리크루팅했던 친구가 여기 참석을 하게 되고 저는 사진 찍어주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뭐 등도 파지고 뭐 앞에도 안 파도 되는데 막 파시고 이러면서 막 저 자리를 올라가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려는데 도저히 제가 얼굴이 빨개졌고 부끄러워서 못 식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몰래 나 저기 갑자기 약속 잡히니까 일어나서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다 식사하고 나니까 저 자리가 딱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급진 카메라 사진을 찍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중에 진짜 당당하게 저 자리에 다시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진이 1년 넘게 제 책상에 붙어 있었거든요. 뛸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저 사진 보면서 자꾸 저는 움직이는 거죠. 저 사진 한 장의 놀라움이 어떤까지 갔냐면 당연히 저 사진 보고 컸던 저는 2010년도 달성하고 2011년도 12, 13, 14, 15, 13년 아마 뭐 무너져서 못했던 것 같아요. 16년, 17년, 18년 작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 해서 뭐 19년, 20년 모두 다 저 사진 한 장이 비롯됐기 때문에 저는 다 달성을 했다고 보거든요. 눈의 시각적인 자극은 저는 저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더 있었는데요. 2008년 9월 이제 입사하자마자 9월달 행사했던 사람들을 11월달에 저희가 썸머를 데려가더라고요. 7, 8월 업적 잘했던 분들이 가는 건데 아마 제가 와이프를 두고 혼자 여행 갔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에 가서 이 일시를 썼던 것도 처음이었고 갔더니 과일방울이도 있고 막 준비한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년에 또 와야겠다. 이거 또 과일방울이 또 보러 또 와야겠다는 것도 있고 원체 일을 잘하셨던 분들이 7, 8회 오셨으니까 선배님들 뵙고 앉아서 어떤 얘기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다 보니까 또 그것도 너무 자극이 되는 거죠. 저 사진 한 장과 그 추억이 너무 커서 저는 계속 그거를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연속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도저히 한 번도 안 빼먹고 저 사진 한 장의 자극으로 지금 현재 회사에서 카운팅한 제일 높은 단계가 12년 연속이거든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근데 또 하나 사실은 뭐, 야, 정말 저 딸랑 사진 한 장 가지고 가겠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각적인 자극만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또 하나의 자극은 사실은 숫자도 한번 저를 좀 가미했으면 어떨까 이 생각입니다. 썸머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한 2년 전에 썸머 했는데 10년 이제 연속이었으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저 1,000만 원 가자 썸머 가자는 아예 비어져 있는 자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그냥 뱅글 썼다가 10주년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000을 찍었어요. 1,000만 원으로 썸머 과자를 써놓고 책상에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옆에서 누가 막 저한테 뭐라고 푸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자신한테 저걸로 계속 푸시라는 거죠. 1,000썸머 써있던 저 숫자 밑에 76만 원, 14만 9천 원은 7월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이에요. 못 가는 거죠. 8월 중순까지 했을 때가 400 얼마를 해서 겨우 넘겼는데 3일, 4일 남겨놓고 저 1,000만 원으로 썸머가자 글자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계속 전화를 몇십 통을 돌리고 해서 마감날 마지막 6시까지 입력을 했던 전자서명 들어갔던 것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봤던 그 숫자가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1,040. 이제 8이 있더라고요.
근데 천사 같은 숫자가 딱 그때서야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자극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거 자극 외에도 사실 저는 매년 저렇게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매달 건수가 내가 총 뭐 1월 1 일이죠. 매일 1일 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수 내가 이번 달 몇 건 할 거고 뭐 월납 보험료 얼마 할 거고 유지율 얼마를 유지할 겁니다의 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서 그냥 앞에다 붙여 놓고 있거든요. 이런 숫자들의 자극들이 사실 저한테 뭐 자극적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이죠. 실행이라는 부분에 파란색, 빨간색 써 있는 거는 제가 실행했다, 오버했다, 안 했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9월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썼던 기억들이 지금도 나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자극이에요. 구체적으로 미션들을 자꾸 만들어 놔요. 어느 순간 우리는 꼴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게 진짜 놀라운 거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 숫자적인 자극과 시각적인 자극의 효과를 보면 3월 달에 그랬거든요. 3월 달에 뭐 리프레시도 되고 많이 저희가 자극받을 때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그래 이번 달에 한번 50건을 한번 해볼까라고 써봤어요. 거의 다 저는 종신보험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건데 저거 마지막 날 딱 거의 그 달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딱 봤을 때 숫자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50점 내 건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한 해만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2013년 1월 달에 쌍용자동차 아저씨가 찌라시 뿌리듯이 저거 메모장을 주셨길래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 1월 달까지 저건 지금도 제가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십사 해서 제가 한번 권해드리는 제 사실은 부끄러운 민낯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진짜 사실 근데 저렇게 꿈은 시각과 숫자의 장만으로 진짜 이루어질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셀프적인 자극, 우리는 어차피 생명보험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감성 터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극도 더 필요할 건데 그 자극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저는 스스로한테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피텔이에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해외 우리가 썸머나 여행을 가다 보면 왜 왼쪽에는 오른쪽인가요? 상경책 있고 왼쪽에는 왜 편지 봉투랑 편지지가 있잖아요. 그럼 편지지랑 편지 봉투 이제 쓰는 거예요. 뭘 쓰냐면 내년 1년 후에 저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018년에 작성했던 건데 2019년 썸머 달성 후에 너는 개봉을 해야 되고 내가 여기 안에 400불을 넣어놓을게 대한 자극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냐 물어보고 뭐 그렇게 내용을 써서 쓰는 거죠. 이거는 2018년 하와이 갔을 때 2017년 가면서 2018년에 있는 저한테 써준 거죠. 뭐 부끄러운 얘기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써놓더라도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아니까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서 자극을 주는 거죠. 돈도 좀 넣어주고. 이것도 한 해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2000, 뭐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 연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아마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저한테 큰 자극이 됐던 건 연차총회였던 것 같아요. 연차총회 가서 서로 나누시는 멤버들도 뵙고 그리고 몇십 년차 하셨던 선배들도 뵙고 알고 있는 것도 공유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지도 눈에도 보이게 됐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저한테는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값진 건 사실은 뭐 TOT를 했다고 COT를 했다고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옆에 있는 동료들이 독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공유해주고 그 속에서 컸던 게 사실 NDRT의 가장 큰 자랑이지 않고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함께 이렇게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COT나 TOT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총회 가서 정말 기를 많이 받고 정말 어린 후배인데 1년 차의 후배들한테도 저희는 많이 얻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컸던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멘토가 하나 필요한 것도 꼭 국내 멘토 말고요. 2014년에 처음 저 연찬총회 갔었는데 거기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는데 다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몸으로 줄 서 있다가 그거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찍는 것 같다 싶어서 찍고 2015년도 갔는데 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한대요. 뭐 뻥이셨겠죠. 그래서 인사 나누고 얘기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솔로몬 힉스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또 뵙는데 2017년도에 이분이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님 또 뵈러 가겠다 싶어서 또 뛰었던 게 2017년도 연차총회를 또 가게 된 또 하나의 자극이 된 거고 한 2년 전인가 저한테 왔었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세션 하는데 책에 사인하시는데 책 다 놓고 두 손 잡아서 아유 반갑다고 저렇게 인사해 주는 거 보고 아 나도 업계에 이런 선배가 참 돼봐야겠구나라는 그런 멘토에 대한 영감을 참 주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나타났다는 얘기 듣고 진짜 열심히 뛰어가서 저분 뵈러 막 뛰어 달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동료들한테 힘을 주는 저런 분들로 나는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꿈을 사실 우리가 꾸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현실로 끌어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김미경 강사가 했던 그 10분짜리 동영상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3분밖에 안 되겠네요. 그 부분 파트를 보면 10년 동안 일하는 사람 중에 5년 동안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좌절이 되지만 5년을 죽어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것들은 어느 순간 성공의 단계에 올라가서 그게 생계와 꿈이 동일하게 된다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나서도 저도 머리를 한번 띵 맞은 기분이 들어서 제 10년, 11년, 12년 과거의 일을 다 뒤져봤거든요. 내가 과연 어떤 기간에 어떤 계약을 하고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도 가늠할 수 있고 2008년 처음 입사했으니까 제가 뭐 그때는 어차피 MDRT 못했었고요. 2019년부터는 3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그때는 MDRT가 되더라고요. 뭐 다른 기타 소속은 빼더라도 14년까지 MDRT를 했다가 2014년 연차총회 처음 가서 자극을 받기 시작해서 COT라는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AMP가 그러니까 급여가 자꾸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분들보다 더 오기도 생기게 되고 나눴던 RPT 때문에 거절 처리받았던 게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커서 그때부터 계속 COT가 다 유지가 돼서 올라갔더라고요. 2019년은 뭐 작년 약간 좀 50건을 미친 척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90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COT를 이번에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인달트 회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종신 어떻게 팔고 연금 어떻게 팔고 이런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내가 조금 더 뛰어야지 활동량 어떻게 뛰어야지 내가 어떤 자극을 활용해서 내가 얼마큼 더 올라가야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회원들 여러분들 하나는 잘 모르는데 어차피 여러 각자는 본인들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분명히 더 많은 쉐어를 통해서 이 장점은 또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좋은 직업을 여러분들 진짜 일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 건 대신 어디로 갈 건지 좀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표가 어딘지를 가고 그런 것들을 정해서 가셔야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얼굴이 안 나서 오히려 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경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 2021년도에는 뭐 MDRT를 쭉 하셨던 분들은 COT를 다 하시고요. COT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TOT를 달성할 수 있는 올 2021년 소띠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